박 대통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유영아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이 조영환 대표가 이 10혹 바로 전해하기 때문에 조영환 대표 올인 방송에서 했는데 제가 아마 거의 한 80% 90% 똑같은 얘기를 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랑 분석 방법이 똑같으니까. 유영아가 지금 완전히 이거 지금 끝났다고 제가 선언할게요. 유영아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끝났어요. 제가 이 인터뷰 보니까 끝났어요. 이거. 지살려고 나가는데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겠다. 조원진 떨거지들 앞에서 나 입장 안 내겠다. 나 7호 끝나고 내가 알아서 혼자 나가겠다. 한마디로 7호 끝날 때까지는 나 입 안 열겠다고 선언했으면요. 박 대통령의 입을 대신했던 이자는 왜 튀어나옵니까? 박 대통령이 더 얘기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자가 왜 MBN 튀어나오냐고요. 그것도 탄핵을 주도한 MBN 그 매체에서 왜 나불나불 됩니까 이거. 이미 이게 뭐냐. 이미 박 대통령한테 자기는 이제 저희가 먼저 박 대통령 뒤통 쳤으니까 이제 쫓겨날 걸 대비하고 자기 정치해야 되겠다 나선 거예요. 이 자체가 틀려먹었어 이 자체가. 나오면 안 돼 지금은. 박 대통령 입을 안 열겠다 그랬으니까. 특히 이거 보세요. 그리고 유영한 말이에요.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왜 김세희 강용석이 박 대통령 집을 사고 그 집에서 살겠다 사기치는 거 안 막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세희 강용석이 사주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 사기치는 거 안 막아. 그냥 막 가는 거지. 이미 박 대통령한테 버린 모르겠다 막 가겠다. 그거죠. 유영하는. 자, 박 대통령 먼저 말씀하셨다는데 가족들하고 협의는 안 하고 아직까지 가족들하고 접촉하거나 연락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겠다는 거죠. 본인이. 박근영 씨 보니까 만나고 왔다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연락 못 받은 거고 아직 저한테 연락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본인이 모르는 거죠. 이 유영아는 박 대통령의 사면되는 과정도 몰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박 대통령의 옥중서실 묶어서 책을 내셨잖아요. 누가 아이디어였습니까? 제가 한번 추진해본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 책이 박 대통령이 내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했다라는 말을 못하고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제가 한번 추진해 본 것으로 아니지 당신은 그냥 대리인일 뿐인데 대리인이 내가 추진한 게 아니죠. 대리인은 자기가 추진한 게 아니에요.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박 대통령이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했다고 떠들어. 그게 뭡니까? 자기가 했다는 얘기야. 그건 자기가 대리가 아니라 자기가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 총선 전에 제가 그 원고도 같이 상의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 가세요 애들이. 유영아 용돈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얘기라고 저거.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저거. 본인이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박 대통령은 이거는 법정에서부터 진실은 드러난다는 얘기는 수십 번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 의미를 쓸데없이 축소시켜요. 이거는 한두 대목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내가 재판 안 받겠다 선언할 때도 얘기를 해서 그게 가장 강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편지가 2017년 11월경에 온 편지로 기억되는데
탄핵 언론 보도 중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고 뭐 이게 2011년 11월경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추가 구속까지 됐을 텐데 그때 이미 언론 오보라는 것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내용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때 단지 이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잘 견디시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대통령이 답을 다셨기 때문에 편지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당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편지 답변에서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할 정도로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이 드러난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앵커가 물어보니까 의지, 한마디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편지에 답변을 달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박 대통령 변호인이? 본인 생각이죠? 저 인간적으로 계속 하여튼 박 대통령이 진실투쟁을 안 하게끔 입만 열면 몸이 아프다,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다 이러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그 공작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도 공작하러. 이렇게 얘기될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될 수가. 그러니까 정치 의지를 갖고 쓴 말이 아니다 했더니 편지 내용을 보고 편지 내용 맞게 답을 다신 걸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 한 건 뭔데? 재판에서 나 재판 안 받겠다. 그러지만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다. 그건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박 대통령은 본인의 결백을 확신하고 끝까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봐도 이거는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얘기가 왜 없습니까? 그 편지가 2020년 10월 정도까지 편지고 거의 제가 볼 땐 10월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3월 2020년 3월 정도까지 모으다가 박 대통령이 중단했어요. 그때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유영아 지가 한두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상식적으로 책을 내는데 2010년 10월이면요 지금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 뒤로 편지 무진장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들어간 편지 중에 태블릿부터 윤석열 까는 거 무진장 들어갔을 거야. 조원진이 까는 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차피 책을 내는데 박 대통령이 책을 낼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책을 내자마자 실제 그래요. 우리가 태블릿 책을 지금 2번째 냈잖아요. 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책을 딱 내자마자 일주일 뒤에 대형 팩트가 터질까봐. 그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책을 낸다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지금 유영하 기준 따져도 1년이고요. 제가 볼 때 1년이 아니에요. 2020년 3월까지인데 1년 10개월 전에 해놓은 거를 그냥 낸다? 그냥? 1년 10개월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바로 윤석열이가 보수에 들어와가지고 개돼지들을 장악했는데 그에 대한 편지가 얼마나 많이 갔겠으며 태블릿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몰아붙였는데요. 법원이 태블릿 포렌식 그거 주겠다 했다가 도망가고 이런 일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박 대통령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고 1년 8개월 전에 묶어놨던 책을 이제 낸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래서 박 대통령 서문이 바로 그때 2년 전 얘기랑 똑같잖아요. 서문이 그런 식으로 책을 냅니까 누가? 그래서 저는 제가 유추하는 바는 유영아 용돈 벌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가세현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요. 저도 도왔을 정도니까 이거를 내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총선 때 한번 승부 걸 생각도 하니까 타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조원진의 배신으로 총선 승부를 안 하니까 그냥 던져준 거야. 던져준 거를 이것들이 그냥 슬쩍 얘기하고 어차피 내 용돈벌이로 했다 그러니까 야 내자. 이렇게 됐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가 준비했으면요. 어떻게 1년 10개월의 공백을 그걸 그냥 건너뛰고 책을 내버립니까? 책 써본 사람 알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일 불안한 게 그런 건데. 책 나온 다음에 다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자신을 수사했던 사람인데도요. 뭐 아직까지. 근데
뭐 책 내가 볼 때 그 한국경제 요약 보니까 얘기했던데 윤석열 대해서 얘기했던데 윤석열이가 조국 수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지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압니다. 즉 순수하게 조국 수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시받고 설치는 거다.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왜 그 얘기를 안 해? 왜 그 얘기 안 합니까? 왜? 강용석이랑 유영아랑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야합하려고 그랬다며. 설명진 말 들어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 윤석열 대해서 유영한테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유영아는 안 믿는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안 믿는다는 얘기겠지, 유영아를. 자, 이제 태어나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까요? 혹여 내용에 대해 저에게 상의하실 수는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 자꾸 붙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당연하다. 당신 수사했던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대선 전에 윤석열의 조작날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건 입에 달고 살아, 달고 살아. 대통령이 몸에 약해진 거는 이거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요 내용을 보면은 유영아가 박 대통령하고 별다른 소통 교류가 없다는 게 드러나요. 별다른 소통 교류가 없다는 게. 진짜 긴밀히 소통하는 측근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에 NBA에 나가질 않아요. 예. 선수들을 보면 딱 아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한 번 강용석과 함께 사기치겠다. 지금 그거 같은데 이 강용석이 요즘에 입만 열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입만 열면 박 대통령 석방된 다음에 호떡집에 불난 듯이 뛰어다니는 자가 두 명인데 조원진이하고 강용석이에요. 석방된다 그랬을 때 입도 안 열었던 자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뭔가 대통령한테 뭐 속인 게 있는 거지, 사람들은. 윤석열 난리, 지금 윤석열 박 대통령한테 가라, 뭐 손잡아라, 난리야, 난리. 가세연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처할 집을 살 정도로 박 대통령과 소통이 된다면은 강용석이가 윤석열과 박근혜 손잡아라 이딴 얘기를 떠들겠습니까? 그 정도면 박 대통령 생각을 할 텐데 이것들도 완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 거. 근데 이미 윤석열 쪽엔 주는 서놨겠다. 박 대통령한테는 또 사기 쳐놨겠다. 윤석열과 박 대통령 손잡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선동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자가 어? 이자의 이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그냥 구수로 뭐 사법시험 강용석이는 탄핵 무효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용호도 그렇고 윤석열이 윤석열 다음은 뭡니까? 조작 날조 수사잖아요. 조작 날조 수사라는 얘기야 지금. 조작 날조 수사라고. 탄핵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윤석열 다음을 찾아라? 조작 날조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가용석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 1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춘희역 춘희산 산행. 아,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이 마레이 컴퍼니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 이 마레이 컴퍼니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신중동역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데 오전 11시에 요 춘희역 8번 출구에 모여서 여기 춘희산 100m, 105m예요. 요거 한 바퀴를 돌고 점심을 먹고 일로 갈 거니까 아 이번에 오늘 오후 2시에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이게 기자회견이. 그래서 평일날 기자회견을 되게 주시하잖아요. 주시할 땐 이렇게 11시나 이거 간단한 산행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까. 먼 데서 오시는데 한 40분 동안 떨고 가는 게 이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회견은 할 건 많고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산행하고 좀 이렇게 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였지?
또 아닌 것 같은데 쫓길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상황노릇, 바람 구절초님, 구영탄, 여기까지구나. 노라님, 반 대표님 오늘 조끼를 입으니까 고등학생 같아요. 내일도 또 지방 집회를 가시니까. 부천을 지방 집회라 그러는데 부천은 이제 마포에서 한 40분이면 가니까 예, 지방 집회라고 얘기하기는. 근데 그래도 부천까지 오라고 하려다 보니까 산행을 같이 잡은 거예요. 리디아님, 예, 성우팡님, 박통희 가세 유형화 대상 언급을 안 하시는 게 감정적으로 그 지지자들도 박통희 저것들이 무슨 지지자가 있어요. 그냥 박통 지지자들을 저것들이 속인 거지. 쟤들이 무슨 지지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손발로 활용한 건 맞으니까 에라이씨 이 책이나 먹고 떨어져라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콜드스톤님, 오늘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이규택 위원에게 박 대통령이 고맙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모든 것을 이규택 위원장은 다른 채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영아가 아니고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도 이 부분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엠바고를 합니다. 당근강 옥수수님, 예, 박근혜라고 치면 그 책의 저자라고 나오는데 혹시 박통께서도 그 책의 위험성을 안 느끼시겠죠? 별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막 그렇게 아주 사안을 막 팩트를 찾아서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1년 8개월 전에도 썼지만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낸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것들이 박 대통령한테 얘기라도 했다면은 그런 정도.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지고 기획했으면은 저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박 대통령의 가세현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위험한 놈들인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박근혜라는 진실의 아이코닉 책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와 거짓말을 일삼는 그놈들 메이커로 나왔다는 거라서 제가 통렬히 한탄하는 거죠. 성우팡님, 가세 독자도 박통 지지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박통 힘 커져서 가세 입김 약해지면 그때 가세 치실 듯. 뭘 칠 같이 그냥 상종을 안 할걸요? 아마 이 나오셔가지고 가세 놈들이 저 연예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거짓으로 어떻게 남을 의미하는지 몇 개만 보시면은 상종을 안 할 겁니다. 유영아 보니까요 지금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팍 맛이 갔어요 유영아. 강용석이는 지금 호떡집에 불났고 박근혜 통지 하나하나 알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 거기다가 이제 태블릿 조작까지 사기쳤다 하면 끝장나는 거죠. 뭐 죽는 거지 걔들은. 저는 장담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SKT를 쳐들어간 게 저것들이 0.1%의 가능성이라도 박 대통령을 속여 넘길까봐 대통령을 속여 넘겨도 제가 팩트로 칠 수 있게끔 SKT를 잡으러 들어간 거거든요. 원조각하님, 지만원 박사님은 아예 윤석열이 박 대통령한테 사과하지 말고 참사 이분 정말 참 큰일이네. 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면은 모든 사안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5.18에서만 진실이고 딴 건 진실 파면 이거 안 돼요.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은 저는 지만원 박사의 진실 추구에 대한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아니 윤석열이가 조작날조 수사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만원 박사는 윤석열이가 수사를 정당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조사 안 해보셨잖아 지만원 박사는. 닌텐도님, 오늘 이규택 위원장 말을 들어보니 박 대통령 건강은 아무 이상 없으시다. 요게 이제 어감 차이인데 저것들이 떠드는 대로 무슨 암에 걸렸니 치매 걸렸니 이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서울구치소에서 5년을 같이 갇혀 있었는데 안 좋으시겠죠 당연히. 저만 해도 1년 있다 나와가지고 엄청 헤맸는데 도덕제 배우 제가 이번에 주말에 등산 같이 했거든요. 제가 몸보신하라고 제가 장어 사드리고, 왜냐면 내가 알아서 그래요 그거. 몸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어야 되거든요. 1년 살았는데도. 근데 저는 나오자마자 그냥 산행 가고 포 마시다가 완전 오히려 더 무너졌거든요 그게.
건강 안 좋다는 거는 뭐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그 건강 안 좋은 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걸리고 암투병을 하고 이건 아니니까 이런 사기 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라시아스 신영님, 대표님 감기 걸린, 아니, 감기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노얄잘리님, 조원진은 오늘 정규제 방송에서 김동연으로 범죄권 단일화 될 수도 있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원진이는 윤석열이가 무너지면은 김동연하고 붙어가지고 문재인과 연립정권 만들 때 숟가락 하나 될 수 있다고. 제가 일찌감치 얘기했잖아요. 예, 문재인과 내각제 야합을 들어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는 윤석열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무너지니까 아, 이러면은 김동연 쪽에 붙어가지고 한번 한 자리 해볼까? 그런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경상적 조사님, 박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의 물질적 증거와 관련 사실은 20년 연말부터 21년도에 집중됐을 건데, 야, 제가 그 얘기예요. 요때가 핵심들 다 들어갔거든요. 요때가 우리도 이때 집중적으로 테러를 잡았기 때문에 윤석열도 이때 집중적으로 움직였고, 요거를 빼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에라 얘네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 내라, 에이. 그랬을 수는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이때 집중적으로 중요한 거를 책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나와서 또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냥 애들한테 그냥 니네 먹고 떨어져라,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도 발표. 다만 저거는 책을 사실 저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출판하시는 분들의 그래도 장인 정신이 있는데 책 저렇게 내면 안 돼요. 섀도우 88님,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 돈벌이로 가세요는 이미 박 대통령 눈밖에. 저는 뭐 100% 그렇다고 봅니다. 왜? 제가 박정희 재단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저런 거 절대 용납 못해요. 자, 여자여자님, 지만원 박사 몰래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경멸하는 건 좋은데 박 대통령을 경멸한다고 윤석열의 조작 수사가 진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 황장수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황장수 박근혜한테 복수하겠다고. 박 대통령한테 자기가 복수한다고 해서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은 안 되는 거죠. 아, 우공당 우레석방 서명대 하다가 이제 나오니 명예회복 빙자에서 서명대. 석방에 대해서 탄원서 하나 낸 적이 없고 명예회복 위해 가지고 책 하나 낸 게 없잖아요. 특히 오늘 제가 명예회복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명예회복 문제는 진실투쟁이어서 이게 쪽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고난도의 투쟁이거든요. 우공당이 저걸로 돈 걷어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탄핵 무효 전반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태블릿 투쟁인데 태블릿 투쟁을 할 수 있는 데가 뭐 미디어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다가 도움 요청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기자들하고 변호사가 캐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공당이 저 돈 벌어서 뭐 어디다 쓸 건데. 배규문? 배규문 누구지? 왜 이렇게 배규문 얘기가 많이 나와? 황장수 10억 애청자. 아니, 황장수는 아무나한테 토론 제안하는데 제 토론만 안 받아요. 아무한테나 토론 거는데 저하고만 동행됩니다. 똑같은 자가 이준석이 이준석. 이준석이가 아무하고 토론 나가는데 제 토론 제안만 거부해요. 네, 추추님. 정규제는 황장수까지 부르는데 왜 최대집은 안 부를까요? 김경재 총재도 안 부르잖아요. 이름도 거론 안 하잖아요. 아까 그 조원진하고 희덕거리면서
김동연, 뭐 조원진, 안철수 단일한다 그럴 때 거기도 이름 안 나오대? 하여튼 정규재하고 조원진이가 이제 박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이용할까 가지고 지금 작전 회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략 TV가 반 대통령 또 씹어요. 그거 참 그 버릇들을 못 고치나 보네. 왜냐면 전략은 뭐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뭐 오뎅까지 뭐 세트로 사주고 그래서 또 까기 시작하면 그냥 버릇이죠 버릇. 뭐 상종 못하는 거지. 이제 측일견의 전략 같은 인간들은 상종 못하는 거죠. 왜냐면 뭐 그렇게 노선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홍준표 문제하고 대해서. 로라님, 변 대표님 뻑가는 빼미가 싫다면서 왜 가수연에게 비붙는 거예요? 가수연 빼. 저 그냥 저는 저 뻑가 같은 애들 저 그냥 익명이잖아요. 저건 상종할 필요 없어요. 뭐 따질 필요 없는 애들이 익명들. 전략이나 측일가는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뭐 모르겠어요. 특히 전략은 뭐 내가 도와준 건 없지만은 측일가는 뭐 인간의 이제 막 선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 조갑제는 제가 볼 때 안철수로 완전 옮겨 탔습니다. 예. 안철수로 옮겨 타려고 뭐 옛날 군대기까지 끊이고 하여튼 익명 유튜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안 돼요. 황장수는 태블릿과 탄핵. 근데 이제는 뭐 제가 SKT 최태원한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뭐 황장수 따위하고 토론할 필요 있겠습니까? SKT를 무너뜨리러 들어가 있는데 황장수는 거의 명함도 못 내미죠 거기. 근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황장수가 입만 열면 뭐 재벌 기득권스럽 친다면서 자 보세요. 이 사건이 뭡니까? 재벌 언론과 검찰이 대한민국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고객의 계약서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걸 황장수는 비호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이걸 비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무슨 기득권 세력하고 싸워요. 탄핵 자체가 대한민국의 검찰, 재벌, 언론 기득권 세력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치고 간 건데 그 최전방 앞잡이 한 자가 황장수인데 무슨 본인이 기득권하고 싸워. 기득권의 앞잡이가. 예, 섀도우 페퍼님 뻑가는 단순 이슈 유튜버인데 정치 유튜버 수준의 식견을 바라는 건.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거는 그냥 애들 장난으로 볼만하지 뭐 평가할 게 없죠 이건. 젊은 사람들 우공당원 빼고 지금 2030 거의 좋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몰라서 정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면 저 박근혜 세력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위험하지. 황장수 정부지한테 고분고분 하던데 그 더러운 기득권 전경련 그렇게 욕하더니까 와서 또 엎드려 기었나 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사리 사욕에 따라서 막 입장 바뀌는 게 똑같잖아 정규제하고 황장수하고. 그 기득권들의 이 조작 이거를 비호하는 얼마나 앞장서서 비호했는데 황장수는. 딴 놈들은 태블릿 조작을 비호한 적은 없어요. 사탄파를도. 황장수 그렇게 했다니까. 조원진이 지금 윤석열 찍죠, 홍준표 찍죠, 안철수 찍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원진이는 뭔가 불안한 거야 지금. 박 대통령이 뭔가 움직이기 전에 뭐 하나
해놓으려고 지금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원진이. 지금 불안한 3인자가 조원진이하고 저 강용석이하고 유영아 3명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오드리님 SKT는 태블릿 계약수 2조 자백하라. 오늘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2020 최우 승리 견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2시에 마레이 컴퍼니 집회고요. 그리고 6시에 슈퍼 그대로 합니다. 예. 아마 이 외부 행사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꼭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